어떤 결혼은 첫날부터 이미 끝을 예고합니다. 다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미처 알아채지 못할 뿐입니다. 그녀는 26이었습니다. 신혼의 설렘이 채 가시지 않은 그 봄, 시어머니가 직접 끓인 갈비탕이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오래 고아낸 국물이 뿌옇게 우러난 정성이 담긴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이 식기도 전에 남편이 손을 움직였습니다. 국자를 들고 조용히 자기 그릇 쪽으로 큰 고기를 하나 둘 골라 담는 그 손이 그녀에게는 낯설면서도 왠지 이상하게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얘는 어릴 때부터 먹는 건 못 참아. 시어머니가 웃으며 건넨 말이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오랜 체념과 허용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남자의 소박한 버릇처럼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한마디는 그녀의 삶에 조용히 스며들어 5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 번도 떠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우리는 수많은 것을 배웁니다. 상대의 잠버릇, 말투, 화를 내는 방식, 사과하는 방식.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참는 방법을 가장 오래, 가장 깊이 배우게 됩니다. 그녀 역시 그랬습니다. 신혼 때는 이해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겠지라고. 아이가 생기면서는 덮어두었습니다. 지금 이걸 문제 삼을 때가 아니지라고. 세월이 흐르면서는 아예 설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해봐야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아버렸으니까요. 그렇게 그 버릇은 나무에 새긴 이름처럼 세월이 갈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가끔 그녀는 그날의 식탁을 떠올렸습니다. 뿌연 갈비탕 국물과 조용히 국자를 드는 손과 아무렇지 않게 웃던 그 얼굴. 그때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말했더라면. 그때 시어머니의 말을 그냥 웃어 넘기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그 선택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그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생기면서 그 버릇은 더 이상 그녀만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야 그녀는 알았습니다. 참는다는 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지를. 아이들이 생기면 달라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른이 되면, 아버지가 되면 그 사람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겠냐고. 하지만 밥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넉넉하게 만들었습니다. 식구가 넷이면 5몫을, 5이면 6몫을 준비했습니다. 그게 습관이 된 건 딱히 손님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 몫을 미리 계산해 두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아이들 몫은 늘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치킨 상자를 들고 부엌으로 왔습니다. 분명 자기가 먹으려고 남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엄마, 내 치킨 남겨둔 거 어디 갔어?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눈이 순수하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눈에 대고 아버지가 밤에 다 먹었어라는 말을 어떻게 꺼낼 수 있겠습니까? 그날 이후 그녀는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과자는 옷장 위 구석에, 딸기는 베란다 한쪽 그늘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일수록 더 깊숙한 곳에 두었습니다. 남편 눈에 띄지 않는 곳, 손이 닿지 않는 곳. 이것이 그 시절 그녀의 일과였습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숨길 것을 숨기는 일. 이상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너무 오래, 너무 자연스럽게 반복되어 왔으니까요. 한 번은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왜 과자가 항상 저기 있어?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먼지 안 타게.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나이의 아이는 그냥 믿어버렸습니다. 엄마의 말이라면 그 믿음이 그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냉장고 안에서 무언가가 자꾸 사라진다는 것도, 엄마가 밤마다 그것을 다시 채워 넣는다는 것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먹는 것 앞에서만큼은 어떤 말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부탁도 눈치도 부끄러움도. 그래서 그녀는 말하는 대신 숨겼고 따지는 대신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저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조용한 저항은 한계에 다가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오래도록 버텨온 이유가
하나씩 천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녀에게도 한때는 떠나고 싶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을 뿐 마음속으로는 수백 번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이들 얼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없는 집. 그 말이 그녀에게는 칼날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자란 집이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세상이 그 말을 너무 쉽게, 너무 자주 무기처럼 썼습니다. 아버지 없으면 애들이 상처받는다고, 엄마 혼자 키운 집은 뭔가 부족하다고, 그 말들이 그녀의 발을 붙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그녀는 웃었습니다. 웃어야 할 자리가 아닌 곳에서도 아이들이 밥상 앞에서 불평하면 그녀가 먼저 분위기를 덮었습니다. 아빠 먼저 드시게 놔둬. 아이들이 눈치 없이 투덜거리면 그녀가 대신 이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빠는 일하셔야 하니까 많이 드셔야 힘이 나지.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진실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이 어딘가에 서서 진실도 거짓도 아닌 말들로 하루하루를 메워나갔습니다. 가장 힘든 건 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뒤 남편이 소리 없이 부엌으로 향하는 발소리를 이불 속에서 듣고 있어야 할 때, 냉장고 문이 열리는 소리, 비닐봉지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다시 조용해지는 소리. 그녀는 눈을 감은 채 그 소리들을 하나하나 세었습니다. 따지러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싸움이 되고 싸움은 아이들에게 흘러가니까요. 그래서 그냥 들었습니다. 듣고 참고 다음 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 시절의 그녀를 지탱한 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 뒤에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알게 됩니다. 사람이 참을 수 있는 데는 이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유가 사라지면 참는 것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그녀는 그 사실을 훨씬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아이들이 집을 떠나고 각자의 삶을 꾸리고 그리고 손주가 생기면서 그녀가 30년 가까이 붙들고 있던 이유가 다른 모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이유마저 산산이 부서지는 날이 옵니다. 그날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손주 생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딸이 케이크를 직접 골랐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려진 딸기가 올라간 케이크였습니다. 작은 초까지 따로 챙겨왔습니다. 몇 살인지 숫자 모양으로 꽂을 수 있는 것으로. 손주는 그날 아침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케이크 상자를 보자마자 눈이 동그래져서 자꾸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따가. 초 끄고 나서 아이는 알아들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저녁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도 그 기다림이 예뻐서 괜히 바빠진 척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자리가 끝나고 케이크를 꺼내기 전 딸이 남편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절대 손대지 마. 농담처럼 건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딸기 상자의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애냐? 그 웃음이 그녀는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언가를 가볍게 넘기는 사람 특유의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 사람의 웃음. 그날 밤은 별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손주가 잠들고 딸도 방에 들어갔습니다. 케이크는 상자에 담긴 채 냉장고 안에 들어갔습니다. 내일 초를 꽂고 불을 끄고 아이가 기다리던 그 순간을 위해.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왔습니다. 딸이 냉장고를 열고 케이크 상자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어서 그녀도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상자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녀는 눈을 한번 감았습니다. 케이크 한쪽이 움푹 파여 있었습니다. 숟가락도 아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떠먹은 것처럼 경계도 없이 허물어진 자리였습니다. 딸의 눈이 천천히 붉어졌습니다. 아빠 애가 촛불 끄는 거 얼마나 기다렸는데 목소리가 끝까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울먹임이 말을 삼켜버렸으니까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에게도 남편에게도 사과를 시키면 될 일이었습니다.
혼을 내면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미안하다는 말을 해도 내일이면 잊어버린다는 것을,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똑같이 한다는 것을, 30년이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손주는 영문도 모른 채 엄마 곁에서 케이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눈이 케이크의 파인 자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려서 무슨 일인지 몰랐겠지만 엄마가 울 것 같다는 건 알았을 겁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엄마 옷소매를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 장면이 그녀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발길을 끈다시피 했습니다. 명절이 아니면 오지 않았습니다. 오더라도 서둘러 떠났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오는 일은 더욱 드물어졌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나무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해했습니다. 자기 아이를 지키려는 엄마의 마음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30년 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케이크 사건은 끝났지만 그녀의 안에서는 무언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단단하고 조용한 것이 오래 참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단단함이,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굳어지는 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케이크 사건이 있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입원했습니다. 나이 탓이었습니다. 오래된 몸이 조용히 버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것처럼 어머니도 그렇게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병원과 집으로 가며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는 일은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그 작아진 어깨와 이불 밖으로 나온 손등의 핏줄들. 그녀는 그 손을 꼭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퇴원하면 제대로 된 것을 먹여야겠다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전복죽을 끓이기로 했습니다. 전복은 비쌌습니다. 그래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 몸에 좋은 것, 그것이면 충분한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밤을 새워 죽을 끓였습니다. 전복의 내장을 곱게 풀어 국물이 초록빛을 띠도록, 쌀알이 완전히 퍼져 부드럽게 넘어가도록 불 앞에 오래 서서 저었습니다. 냄비 가득 차오른 죽에서 김이 올라올 때 그녀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이것만큼은 지킬 수 있다고, 어머니 드릴 것만큼은. 냄비를 식혀 뚜껑을 닫으면서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또렷하게, 천천히. 이건 절대 건드리지 마. 어머니 퇴원하시면 드릴 거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그녀는 믿음직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병원에서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가 잠드는 것을 확인하고 늦은 밤에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부엌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죽 맛있더라.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데 반박자가 걸렸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냄비 뚜껑을 들었습니다. 바닥이 보였습니다. 냄비 안쪽에 죽이 말라붙은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밤새 끓인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그 냄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뚜껑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침묵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실처럼 가늘게 남아있던 것, 30년 동안 끊어지지 않으려고 그녀 혼자 붙들고 있던 것, 그것이 소리도 없이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퇴원하면 드리려 했던 죽, 이제 다시 끓이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부엌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을 모른 척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면서도 버텨왔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드릴 것까지 먹어버리는 사람 곁에서 앞으로 몇 년을 더 버텨야 하는가. 그 물음이 가슴속에서
조용하지만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은 아침이 되어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텔레비전을 켜고 밥상을 기다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녀는 부엌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의 뒷모습, 밥상을 기다리는 그 자세가 신혼 때와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앞으로 10년을 더 살아도 이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이 달라지길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시간만 흘러갔다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남편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 이혼합시다. 남편이 텔레비전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뭐? 이혼? 이 나이에? 그 웃음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케이크를 먹고 나서 웃던 얼굴, 죽이 맛있더라고 말하던 얼굴, 무엇이든 가볍게 넘겨버리던 그 얼굴.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라서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3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26의 신혼 밥상에서 국자를 보던 그 순간부터 아들이 치킨을 찾던 밤, 딸기 상자가 텅 비어 있던 아침, 손주가 엄마 옷소매를 잡던 그 작은 손, 그리고 냄비 바닥에 말라붙은 죽 자국, 그 모든 것이 네 글자 안에 조용히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더 웃지 않았습니다. 이혼은 길고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30년치의 원망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진행했습니다. 서류를 챙기고 도장을 찍고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은 떠날 때도 조용합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수백 번 연습했으니까요. 아이들은 놀랐습니다. 말렸습니다. 엄마 그동안 잘 참고 살았잖아.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랬어. 하지만 아이들에게 건넨 그 말에는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야 할 시간이라는 것. 아이들 때문에 참았고, 가족 때문에 참았고, 손주 때문에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유가 그녀 자신을 지워가며 버텨야 할 이유는 되지 못했습니다. 30년이 지나서야 그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그녀의 냉장고는 항상 가득합니다. 딸기를 사면 다음 날 아침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끓여둔 것은 두었던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숨겨야 할 것이 없고 지켜야 할 것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은 아침. 냉장고 문을 열면 어제 넣어둔 것이 그대로인 아침. 그것이 작다면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얻은 가장 조용하고 단단한 평화였습니다. 누군가는 물을 것입니다. 그 나이에 왜 굳이 라고. 그녀는 이제 그 물음에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냉장고를 열 때마다 그 대답은 이미 거기 있으니까요. 아무도 몰래 먹지 않은 가득 찬 냉장고 안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26에 시작된 결혼이 30년이 지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누군가는 말할 겁니다. 그게 뭐가 대단하냐고. 음식 가지고 이혼까지 하냐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음식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사람이 나를 먼저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것. 그것이 진짜 이유였다는 것을. 참는 것도 힘입니다. 하지만 그 힘을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날이 반드시 와야 합니다. 그날이 늦었다고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늦게라도 왔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억울하게 참아온 날들이 있는 분들께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사연 읽어주는 밤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매주 찾아옵니다. 누군가의 인생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 화려하지 않지만 그래서 더 오래 마음에 남는 이야기들. 다음 주에도 꼭 함께 해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